포항시에 국내 최초로 들어서는 지열 발전소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시작된 QSS 운동이 지역 관공서와 기업체 그리고 일반 식당에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모기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 관내 모든 정화조에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여수시 CCTV 관제센터가 300여 건의 사건을 해결하며 치안 유지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보호하면서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에 지역 상인들이 직접 제작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2014년에 해가 밝으면서 많은 분들이 한 해의 소망과 기원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생각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라고 한 독일의 문학가 괴테의 말처럼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실행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국의 작가 존 맥스웰이 말하길 우리 중 약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글로 기록한 적이 없다. 그러나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들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바를 글로 쓰는 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존 맥스웰의 말처럼 한 해의 목표를 직접 글로 쓰고 다짐하며 성취하는 2014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대학생들에게 사회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동계 아르바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평창군도 지난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4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3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며 평창군청과 각 사업소 군지경 도서관과 읍면 등에 배치돼 행정과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드림스타트 부서의 아동학습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강증진부서의 관련 학과 재학생을 배치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역 재래시장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에는 상인들이 직접 제작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라디오 DJ와 제작팀 그리고 사연들이 모두 시장 상인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첫 선을 보인 라디오 방송 평창 온에어는 올림픽 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DJ들이 신청곡을 접수받아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에서는 라디오 방송과 함께 친숙한 시장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상인이 주인공이 된 포스터 제작 전시하고 시장과 연계한 관광 안내 책자를 만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농업 생산성이 낮고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하는 조건분리 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 공동기금 조성 비율이 축소되면서 농가당 수령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12개리 2,650여 농가로 대상 면적은 3,900여 헥타르이며 총 직불금은 16억 6천여만 원입니다. 직불금 지원 대상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작물을 심거나 경운 잡초 제거 등을 통해 농지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2013년도 직불금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마을 공동기금 조성 비율이 축소되어 농가당 실수령액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포항시 홍해읍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지열발전소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완공되면 국내 지열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것뿐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비화산지대에서의 지열발전을 현실화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흥해읍 남송리 일원에 건설되는 국내 최초 지열발전소 건설 추진 상황 보고회에 따르면
발전소는 지난 2010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국책사업에 선정돼 현재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1단계 개발에서는 지질학, 지리, 사회적 입지 조건을 분석해 국내 최고 지열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이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됐고 2011년 4월 포항시와 넥스지오가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열발전은 계절과 날씨에 영향받지 않고 365일 가동할 수 있어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포항 지열발전소가 완공되면 아시아 최초로 비화산지대 적용 신기술이 현실화돼 세계적인 첨단 지열발전 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전력 수급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QSS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포스코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지역 관공서와 기업체, 그리고 일반 식당에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12월 26일 모범적인 QSS 활동을 전개한 8개 음식점에 대해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인증서를 받은 음식점은 지난해 포항시 그리고 포스코와 QSS 활동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운동을 실천해 왔으며 이번에 전문가 진단을 통해 맛과 환경,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행정 새마을 선진화를 선언하고 QSS 혁신 활동을 행정에 도입했으며 제도와 공간, IT 환경 혁신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 연간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대구 가톨릭대 향토생활관 건립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추천하는 학생 30명은 대구 가톨릭대 기숙사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항시는 12월 23일 대구 가톨릭대학 향토생활관 건립기금 3억 원을 출연하는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포항시 출신 학생 30명은 매년 대구 가톨릭대학 향토생활관에 입소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번 협약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에 이어 5번째로 체결되었으며 그동안 지역 학생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큰 호응을 얻어왔습니다. 하남시가 모기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한겨울에 무슨 모기방역이냐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모기 개체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 방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남보건소가 동절기를 맞아 월동을 준비하는 모기 유충을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약 열흘간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은 100인용 이상의 정화조 249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친환경적인 구제약품을 투여해 모기 유충이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 유충 단계에서 사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남시 보건소에서 봄, 여름, 파리, 모기 대비를 위해서 유충구제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유충 한 마리를 없애는 것은 여름철에 모기 700마리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 방역으로 올해 여름 모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남시에서 제2회 주부 연극제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주부라는 이유로 자신의 꿈과 열정을 묻어둬야 했던 분들이 연극 배우로 가족과 관객들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제2회 주부연극제가 개최됐습니다. 하남예총과 하남시가 주최하고 하남연극협회가 주관하는 주부연극제는 관내 연극 인구의 저변 확대와 연극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주부 18명이 참가해 불멸의 여자라는 제목으로 주부들의 삶의 고뇌를 무대에서 열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다양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부들의 예술적 기량을 향상시키는데 더욱더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노인들의 우울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뤄질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하남시가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웃으며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진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 행사 힘내라 28청춘을 개최했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늘 행사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화 행사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신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정신건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노인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인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웃음 요가로 한국 실버 레크레이션 교육원 김순애 원장의 활기찬 강의를 통해 1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큰 소리로 웃음소리를 내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동작들을 따라하는 동안 어르신들은 몸의 피로와 마음속의 근심들까지 씻어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노인네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요가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거 대단히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강동성심병원과의 협력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힘내라 28청춘이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되었고요. 저희 지역사회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드리고 치매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와 하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앞으로도 하남시 지역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남뉴스 조진혁입니다. 여수시가 겨울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실내 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실내 온도를 18도씨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 등은 피크 시간대인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소등하도록 조명 사용을 제한합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 등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여수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치안 유지에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 개소 후 지금까지 300여 건의 사건 사고를 해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문 관제 요원 26명이 상주하면서 관내 1000여 대의 CCTV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지금까지 300여 건이 넘는 사건 사고의 처리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첨단 IT 기술 시스템을 연동해 위치 파악은 물론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해 확대 저장하는 지능형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분들,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홍보와 단속 실적,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실천과 유통질서 확립 등의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리 시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시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근절과 자율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데요. 지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찾아보기 힘든 돌고래입니다. 여수시가 이 상괭이를 보호하는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수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멸종위기 보호종인 상괭이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보호와 체험 관광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상괭이가 어망에 걸려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숨바꼭질 시간에는 지역 명소를 소개해드리는 대신 겨울철 건강관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면 심장질환만큼이나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은 일교차가 클수록 날씨가 추울수록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 불청객인 뇌졸중의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의 일부분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마비 증상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의 중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뇌졸중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뇌졸중은 보통 바람 맞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뇌혈관이 막혔다든지 터졌다든지 해서 오는 질환입니다. 주 증상은 의식이 좀 희미해지고 혼미해질 수 있고 사지마비, 발음을 못할 수 있고 심하면 의식까지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겨울에 잘 생기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노인 질환으로 인식되어 온 뇌졸중은 요즘 들어 30, 40대에서도 흔히 발병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뇌졸중의 주 원인인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등의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모자나 장갑 등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강도가 심한 것보다 걷기나 수영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하남 힐링 프로젝트에서는 겨울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병으로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두셨다가 2014년도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설문조사 결과 외지인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강원도 대표 축제에 인제 빙어 축제가 선정됐습니다. 또 2012년에는 미국 CNN에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곳 중 한 곳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올해로 16회를 맞은 인제 빙어 축제가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인제군 남면 인제대교 일대에서 열립니다. 명성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이번 축제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체험 프로그램은 500원부터 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내서랑 농악대 길놀이 공연, 전국 빙어 노래자랑, 캐릭터 로드 퍼포먼스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전국 얼음축구대회, 소양강 전통 물고기 잡기, 추억의 비료포대 썰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빙어 양푼이 비빔 나눔 행사, 새해 소망 어죽 나누기,
빙어 요리마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부딪히며 느끼는 겨울 축제의 진수인 2014 인제 빙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춥지만 뜨거운 축제가 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열정은 불같이 뜨거운 바로 북극곰 수영 축제인데요. 한겨울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도 바닷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겨울바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참여하는 참가자와 겨울바다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보기 위해 모인 관광객 모두가 즐거운 이 축제를 소개합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북극곰 수영축제는 1월 17일부터 26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신나는 댄스 공연, 퓨전 댄스 퍼포먼스를 볼 수 있으며 주사위 서바이벌, 꼬리잡기 서바이벌, 축제 대박 터뜨리기, 바다 위 보물찾기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바디 페인팅, 북극곰 카드의 소원 쓰기, 민속놀이 체험과 추운 겨울 바닷가에서 맛보는 따뜻한 차와 라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해변을 연상하게 하는 이색적인 겨울 축제, 북극곰 수영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트에서 세일을 하는 코너를 가보면 제철 음식이 많은데요. 제철 음식은 값이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지만요. 땅의 양기와 음기의 자연스러운 조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습니다. 1월에 챙겨 먹으면 좋을 제철 음식으로는 딸기, 우엉, 더덕, 명태가 있습니다. 딸기는 우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각 기능을 개선하고요. 우엉은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고 피를 맑게 합니다. 또 더덕은 산채의 영의정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뛰어나며 1월에 산란기를 맞은 명태는 알이 꽉 차고 살이 통통하게 올라 특히나 맛이 좋다고 하네요. 1월의 제철 음식으로 2014년 가보년 한 해를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자체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